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가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복제약 약가 인하는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의 이제 가격의 53.5% 수준인 이제 복제약 및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40%대로 이제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약가제도 전면 손질이 단기 혼란은 좀 이제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제약이나 바이오 산업의 체질 개선에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약가에 대한 인하 압력이 커져서 이제 일부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는 이제 정부가 의약품 중심 기업에 국한된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신약, 바이오, 이제 혁신 치료제 중심의 이제 기업들은 R&D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약가 우대 구조를 이제 강화하기 때문에 수혜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정부가 이제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 체계를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기술력 기반의 기업에는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 투자에 대한 확대가 쉬워지는 환경이 이제 조성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가 제네릭 위주의 이제 난립 구조가 좀 정립이 된다라면은 산업 전반의 이제 질적 수준이 좀 이제 올라가면서 경쟁력 자체가 좀 이제 재편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약가 제도에 대한 손질은 이제 약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겠지만은 강한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양극화 흐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사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환율 환경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는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환율이 1,470원대로 고착이 돼서 원료를 수입하는 제약바이오 업계가 이제 원가 부담을 좀 크게 안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이제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달러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R&D 비용이 이제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좀 이어지게 됩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이제 10% 이상 하락 시에는 64억 9천만 원 가량의 이제 손익이 좀 감소한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렉나자의 마일스톤, 그러니까 기술료죠. 4,50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환차손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대웅제약은 이제 보툴리늄, 이제 나보타의 수출 규모가 크고 수출 비중이 이제 84%대로 높아서 오히려 또 수혜를 좀 받는 입장이 되고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의 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당분간 이제 고환율 기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가를 수입하는 구조를 갖춘 전통 제약사는 잠시 좀 밀어두시고요. 수출과 CDMO 그리고 기술료를 지급받는 기업들의 매출 개선을 노리는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수출하는 그리고 수입하는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올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성과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이제 국내에 있는 바이오텍들은 이제 총 이제 18조 이제 1,11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이프라인 중심에서 이제 플랫폼 기술 중심으로 기술 수출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이제 ABL 바이오가 다수의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올해 기술 이전 실적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ABL 바이오는 특히 이제 GSK와 이제 4조 1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일라이 릴리 등을 계약까지 포함해가지고 8조 원이 넘는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역인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체형으로 바꾸는 이제 하이브로 자임 플랫폼을 아스트로제네카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에 이전하면서 이제 대규모에 대한 성과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메가 딜들은 이제 국내 바이오텍 기술력이 글로벌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이제 핵심 지위를 확보했음을 좀 이제 의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한 수출을 넘어가지고 기술 플랫폼 라이선싱을 통한 이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로열티 및 이제 마일스톤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야에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 이전이 이제 가장 활발한 부분은 역시 GLP-1,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굉장히 또 핫한 섹터잖아요. 네, D&D 파마텍이 이제 메세라에게 경구용 비만약 신약 후보 물질 기술 계약을 확대를 좀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5,5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규모를 좀 늘렸고요. 팜젠 사이언스는 GLP-1 유사체 개발과 BBB 기술 이전에 대해서 이뮤노포지와 계약이 체결이 좀 됐습니다.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3종에 대해서 기술 이전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비만약 이외에도 ADC, 항체, 약물 접합제도 이제 부각이 좀 되는데 네.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메드팩토 등의 이번에 이제 상장한 에임드 바이오까지 시장 기대치가 이제 극대화된 상태고요. ABL 바이오의 이주항체 분야 그리고 에스티팜, 올릭스 제닉슨 같은 이제 RNA 기반의 치료제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한 기술 이전이 좀 기대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여러분께 들으신 대로 KGI 바이오가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과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전망과 업종, 종목 분석 필요하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어딜 가든 AI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도 이제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가 공공연하죠. 네,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이제 완전히 필수 기술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후보를 찾는 데만 이제 수년이 걸리던 과정을 AI가 몇 주 단위로 이제 단축시켜주고 임상 성공 확률까지 높여주면서 기존에 있는 R&D 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라기 때문에 그런데요. 해외 빅파마들은 이제 이미 AI 플랫폼 기업들과 협업하거나 내부에 있는 AI 연구소를 이제 구축하는 등 이제 AI 기반 신약 개발을 당연히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AI 기업과의 이제 공동 개발이나 이제 데이터 기반의 약물 설계, 독성 예측 모델들은 이제 빠르게 도입하면서 기술 격차를 이제 좁히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 기간에 있는 단축과 이제 비용 감소, 임상 성과에 대한 개선 등 세 가지 핵심의 효과가 이제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AI에 대한 도입 여부가 곧 이제 신약 개발의 성패까지 좌우하는 흐름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요즘에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노보 노디스크가 위고비 성분을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시험을 했지만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치매 치료제 임상에서 잇따라 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실패는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위고비의 이제 활성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임상에서 목표를 좀 달성하지 못하면서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이제 10% 이상 급락을 했고 시장에도 충격을 좀 받았는데 네네. 중요한 건 이제 왜 실패를 했냐라는 거겠죠. 궁금해요. 네, 혈내 장벽인 BBB 투과성에 대한 한계 때문에 약물이 이제 뇌 안에 이제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약물이 전달되지 못했고 이제 효능이 좀 떨어져 버린 거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기업이 있으면 또 그 반사 이익을 받는 기업들도 당연히 좀 나타나게 됩니다. BBB 한계를 좀 극복하고 있는 신규 기전 중심으로 ABL 바이오 그리고 이제 퓨처캠의 방사성 표적 치료, D&D 파마텍의 NLY 이제 원투 등의 이제 퇴행성 뇌질환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라고 좀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K 바이오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부분이 또 있지만 선발주자의 실패 지점을 좀 정확히 해결하면서 경쟁력을 또다시 인정받게 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늙고 가고 있는 입장에서 빨리 좋은 약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네. 여기서 가져보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자, 한편 미국이 내년을 기점으로 약가 규제, 생물보안법,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등 주요 제약 바이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가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네, 미국이 2026년부터 시행할 이제 약가 규제 그리고 생물보안법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는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는 분명한 기회와 압박이 공존하는 변화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가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미국 내 고가 치료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국내 바이오 시밀러의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의 기회가 크게 넓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 등의 수익성의 악화 우려로 이제 R&D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된다라면은 국내 바이오텍에 대해 기술 이전이나 혹은 이제 공동 개발 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는 국내 기업에는 좀 유리하지만은 동시에 경쟁 심화나 아니면 이제 품질 데이터에 대한 기준 강화라는 부담이 함께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이제 제약 시장이자 이번 정책 변화는 매출 기반에 대한 확대와 이제 시장의 다변화를 노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변화는 가격 경쟁력이나 이제 품질 데이터나 그런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들에게는 이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이제 구조조정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듯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최근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효율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겠죠. 유망 기술이나 바이오텍에 대한 빅파마의 의존도가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신약 개발은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높은 산업 중에 좀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임상 실패처럼 빅파마들도 이제 높은 난이도와 이제 많은 연구 개발 비용 그리고 장기적인 시간을 투자를 좀 피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M&A를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이 더 낮아지면서 이 부분을 사실상 돈으로 대체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6년부터 28년도까지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이제 특허가 대거 만료가 좀 됩니다. 키투르다, 이제 엘리퀴드 등의 오리지널 그 약품 매출이 60에서 80%대까지 증발하기 때문에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을 좀 M&A로 대체해서 해결하려는 구조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과 유럽의 이제 상위 20개국 빅파마들의 현금성 자산이 또 굉장히 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2천억 달러 이상의 좀 보유하고 있는 입장인데 ROI, 이제 투자 수익률을 좀 고려하고 금리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약 후보 물질을 사들이는 것들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플랫폼 분야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1에서 3년 사이에 이제 글로벌 M&A의 핵심 타겟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2의 알테오젠 등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약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라고 네.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제약 바이오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내년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흐름을 기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와 이제 바이오 그리고 이제 ADC라고 불리는 항체 약물 접합체 중심 기업들은 시장에 관심이 이제 좀 집중이 되면서 이제 주가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기반에 대한 신약 개발은 후보 물질에 대한 발굴과 그리고 임상 설계에 대한 효율을 좀 이제 극대화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좀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높이는 구조적인 혁신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ADC는 항암 등 이제 고부가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고 이제 기존 항체 치료제에 대비해 가지고 치료 효과나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의 이제 주가로 실현되려면 이제 기술력이나 임상 데이터나 이제 규제 통과라는 이제 세 박자가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각 기업과 펀더멘탈과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를 반영한지도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AI와 이제 바이오 그리고 ADC 중심에 되는 기업이 시장에 이제 재평가를 될 가능성이 높고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에도 기회가 열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고령화가 더 진행될수록 제약 바이오 시장은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업종이나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문역들이 세심한 분석 그리고 더불어서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금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민 자문역이 함께합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동메달 기업은 큐리오시스입니다. 큐리오시스. 네, 저는 큐리오시스를 동메달로 선정한 이유가 이제 고성장성과 기술력이 동시에 확인되는 신규 강자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라이브 셀 이미징 그리고 랩 오토메이션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이미 입증을 했고,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매출이 이제 거의 4배 가까이 성장하는 급성장하는 전망이 제시될 만큼 확장성이 매우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외 바이오텍으로의 이제 ODM 공급 계약도 확보를 해서 실적 모멘텀까지 뚜렷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재평가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상장주의 좀 특성상 이제 유통 물량 증가라고 하는 이제 오버행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큐리오시스는 성장성이 뛰어나지만은 네. 리스크도 공존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동메달 포지션이 가장 적절한 중위 리스크, 중위 기대치에 대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단순 보유가 아니라 이제 초기 매매 전략으로 이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좀 필수적인 부분이고, 기술력 기반의 이제 중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보지만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함께 대응하는 그런 준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동메달은요 리스크와 성장성을 고루 갖추고 있고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시장의 신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큐리오시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은메달 종목 발표해 주시죠. 네, 은메달로 소개할 기업은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네, HK 이노엔은 이제 기존에 대한 캐시카우와 이제 심성장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이제 드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K캡이라고 불리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이제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강하게 일단 지지받는 그 기업이고, 동시에 이제 백신이나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신규 면역 질환 파이프라인 등 중장기에 대한 성장축도 이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제약사가 아닌 뭐 실적이나 R&D에 대한 투트랙 전략이 가지고 있는 점이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캡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 확대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내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2차 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제약사 특유의 이제 변동성보다 안정성이 조금 더 부각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위권이 아니라 좀 이제 은메달로 둘 수 있는 실체 있는 기업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제약 업종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했던 만큼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 실적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국면이 열릴 때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여지가 크다라는 점에서 HK 이노엔을 은메달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동메달, 은메달을 선정한 게 아니네요.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은메달은요 HK 이노엔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립니다. 네. 주식의 발견 이제 카톡 채널에서 공개할 이제 금메달 기업에 대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FDA가 동물 실험에 대한 폐지 방향을 공식화하고 이제 원숭이에 대한 임상 사용을 축소하면서 새롭게 열릴 시장에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장기를 3D로 모사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임상 단계에서 이제 효능이나 독성 평가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동물 실험을 이제 대체할 차세대 표준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자,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노은민 자문역만의 특별한 이유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기술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사람의 장기 조직을 소형화해서 3D 형태로 배양한 구조체로 실제 장기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서 이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차세대 플랫폼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 기업이 현재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이제 확장성이라든지 혁신성을 갖춘 이제 금메달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기업은 위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폐암 등 이제 주요 암종 중심의 라이브러리를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의 이제 전임상에 대한 기술력도 좀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동물 실험 대비해 가지고 뭐 정확도라든지 재현성 그리고 시간 단축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에서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라는 점이 좀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또한 이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독성 평가라든지 뭐 효능 검증, 이제 환자 맞춤에 대한 치료 연구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서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이런 기술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차세대 전임상 모델로 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기업 성장을 밀어주는 환경이 좀 이제 구축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훈민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합니다.